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유 없이 몸 어딘가가 간지럽고 그 가려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은 적 있으신가요? 모기에 물린 것도 아니고 새 로션이나 비누를 쓴 것도 아닌데 자꾸만 같은 자리가 가려운 거예요. 에이, 나이 들어서 피부가 건조해진 거겠지 하고 가볍게 넘기셨을 수도 있죠. 특히 60, 70대가 넘으시면 이런 가려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작고 성가신 가려움이 때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어르신들과 함께하며 그분들의 건강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그 시간 동안 깨달은 건 우리 몸은 늘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만 그 소리를 알아듣는 게 쉽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 이 오디오북에서는 60, 70대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몸의 특정 부위에서 느껴지는 가려움이 단순한 피부 문제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더 심각한 건강 문제의 첫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오디오북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고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돕고 싶어서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조기에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일찍 발견하면 치료도 훨씬 쉬워지고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도 훨씬 커지죠. 그러니 마치 동네 어르신이 따뜻한 조언을 건네듯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다룰 주제는 몸이 보내는 5가지 가려움 신호입니다. 이 가려움은 우리가 흔히 겪는 피부 건조나 알레르기와는 좀 다릅니다. 크림을 발라도 쉽게 나아지지 않고 같은 자리에 자꾸 반복되며 때로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듯한 묵직한 느낌이 들죠. 의사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 알아낸 바에 따르면 이런 가려움은 림프종, 간암, 피부암 같은 질병의 초기 신호일 때가 있다고 해요. 설마 가려움이 그런 큰 병과 관련이 있다고 하실 수도 있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가려움이 생명을 구한 경우가 적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 이웃에 사는 이정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어르신은 70대 초반이셨는데 어느 날부터 다리 아래쪽, 그러니까 종아리가 간지러워서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해요. 처음엔 겨울이라 피부가 푸석해서 그런가 하고 보습제를 잔뜩 바르셨죠. 근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발라도 심지어 비누까지 바꿔봐도 종아리 한쪽만 계속 가려운 거예요. 발진도 없고 벌레 물린 자국도 없는데 밤만 되면 긁다가 피부가 빨개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 달 넘게 참다가 결국 병원을 찾으셨는데 의사가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혈액 검사를 권하셨어요. 결과는 초기 림프종이었어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치료를 빨리 시작할 수 있었고 이 어르신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가신 가려움이 내 목숨을 살렸지 뭐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려움이란 게 그냥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물론 모든 가려움이 심각한 병의 신호는 아니에요. 하지만 6, 70대가 되면 우리 몸은 젊을 때와 다르게 반응하죠. 피부도 얇아지고 면역력도 조금씩 달라지면서 몸이 보내는 신호가 더 은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오디오북에서는 어떤 가려움이 평범한 건지, 어떤 가려움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건지 하나씩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방법과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팁도 함께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야기할 가려움은 종아리에서 느껴지는 가려움입니다. 혹시 밤에 잠을 자다 종아리가 간지러워서 자꾸 긁으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한쪽 다리, 특정 부위만 계속 가려운 경우라면 잠깐 귀 기울여 보세요. 이 가려움은 단순히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의사들이 오랫동안 환자들을 보며 알아낸 바에 따르면 종아리의 끊임없는 가려움은 림프종 같은 질병과 관련이 있을 때가 있다고 해요. 림프종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 특히 림프계를 건드리는 병인데 초기엔 다른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도 가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죠.
왜 종아리일까요? 우리 몸의 림프계는 온몸을 연결하는 그물망 같은 구조예요. 그런데 이 림프계에 문제가 생기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몸을 돌아다니면서 특히 다리 같은 말단 부위의 신경을 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피부가 멀쩡해도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가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 가려움은 보통 깊고 묵직한 느낌이에요. 피부 속에서 뭔가가 자꾸 찌르는 듯한 시원하게 긁히지 않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특히 밤에 더 심해지는 경우가 흔하죠. 또 다른 어르신, 박미영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박 어르신은 69세에 한겨울에 종아리가 간지러워서 고생하셨다고 해요. 춥고 건조해서 그런가 하고 가습기를 틀고 로션을 바꿔봤지만 도무지 나아지지 않았어요. 이상한 건 가려움이 오른쪽 종아리 한쪽에만 몰려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부위는 아무 문제 없었죠. 2달쯤 지나 병원을 찾으셨는데 의사가 혹시 요즘 피곤하거나 다른 이상은 없으신가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박 어르신은 조금 피곤하고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하셨죠. 그 말을 듣고 의사가 혈액 검사를 했고 결과는 초기 림프종이었어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가 순조로웠고 지금은 건강히 지내신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은 가려움이란 게 때로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종아리가 가려울 때마다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몇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첫째, 가려움이 몇 주 넘게 계속된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둘째, 발진이나 벌레 물린 자국 없이 특정 부위만 계속 가렵다면 좀 더 신경 써서 보세요. 셋째, 혹시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땀이 많아지거나 살이 빠지고 있다면 꼭 병원에 가셔서 간단한 검사라도 받아보세요. 혈액 검사나 초음파 같은 간단한 검사로도 많은 걸 알 수 있거든요. 이제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등 위쪽에서 느껴지는 가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 어깨뼈 사이, 등 가운데쯤이 자꾸 간지러우신 적 있으신가요?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이라 긁기도 어렵고 긁어도 시원하지 않은 그 느낌 아시죠? 이 가려움도 그냥 넘기기 쉬운데 때로는 간이나 담도와 관련된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간암이나 담도암 같은 질병은 초기엔 뚜렷한 증상이 없지만 가려움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고 해요. 왜 등 위쪽일까요? 간이나 담도에 문제가 생기면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몸 안에 쌓이게 되죠. 이 담즙이 혈액을 타고 돌면서 피부 아래 신경을 자극하는데 특히 등 위쪽은 신경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 가려움이 잘 느껴지는 거예요. 이 가려움은 보통 깊고 묵직한 느낌이에요. 피부 속에서 뭔가가 자꾸 찌르는 듯한 시원하게 긁히지 않는 가려움이죠. 제 기억에 남는 한 어르신, 최순자 어르신의 이야기가 여기 딱 맞아요. 최 어르신은 70대 초반이셨는데 어느 날부터 등 가운데가 간지럽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침대 매트리스가 문제인가 하고 새 매트리스를 사셨죠. 그래도 나아지지 않으니까 세제를 바꾸고 옷도 헐렁한 걸로 바꿔봤지만 가려움은 계속됐어요. 그러다 우연히 받은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게 나왔고 추가 검사 끝에 초기 간암을 발견하셨어요. 최 어르신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가려움이 없었으면 병원을 갈 생각도 안 했을 거야. 그게 날 살렸어.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 몸은 늘 우리에게 말을 건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죠. 가려움 같은 작은 신호도 때로는 큰 병을 알아차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오디오북을 들으시면서 자신의 몸에 조금 더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혹시 이상한 가려움이 계속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신호로 넘어가기 전에 이 가려움 신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하고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팁도 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이 보내는 가려움 신호는 때로는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건강 문제의 첫 단서일 수 있습니다. 6, 70대가 되면 우리 몸은 젊을 때와 다르게 반응하죠. 피부도 더 예민해지고 몸이 보내는 신호도 더 미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몸이 보내는 5가지 가려움 신호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떤 가려움이 주의 깊게 봐야 할 신호인지, 그리고 그걸 알아차렸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팁을 드릴게요. 마치 옆집 어르신이 따뜻한 조언을 건네듯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 신호는 종아리에서 느껴지는 가려움입니다. 혹시 밤에 잠을 자다 종아리가 간지러워서 자꾸 긁으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한쪽 다리, 딱 특정 부위만 계속 가려운 경우라면 잠깐 귀 기울여 보세요. 이 가려움은 단순히 겨울철 건조함 때문이 아닐 수 있어요. 의사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 알아낸 바에 따르면 종아리의 끊임없는 가려움은 림프종 같은 질병과 연관될 때가 있다고 해요. 림프종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 특히 림프계를 건드리는 병인데 초기엔 다른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도 가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죠. 왜 하필 종아리냐고요? 우리 몸의 림프계는 온몸을 연결하는 그물망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림프계에 문제가 생기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몸을 돌아다니면서 특히 다리 같은 말단 부위의 신경을 자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피부가 멀쩡해도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가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가려움은 보통 깊고 묵직한 느낌이에요. 마치 피부 속에서 뭔가가 자꾸 찌르는 듯한 시원하게 긁히지 않는 느낌이 들 때가 많죠. 특히 밤에 더 심해지는 경우가 흔해요. 제 기억에 남는 한 어르신, 이정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면 이 어르신은 70대 초반에 종아리 가려움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겨울이라 피부가 푸석해서 그런가 하고 보습제를 듬뿍 바르고 비누도 바꿔봤지만 오른쪽 종아리 한쪽만 계속 간지러웠어요. 발진도 없고 벌레 물린 자국도 없는데 밤만 되면 긁다가 피부가 빨개질 정도였다고 해요. 2달쯤 지나 병원을 찾았고 의사가 혈액 검사를 권했어요. 결과는 초기 림프종이었죠.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치료가 순조로웠고 이 어르신은 그 가려움이 내 목숨을 살렸지 하시며 웃으셨어요. 이 이야기에서 배울 점은 종아리의 가려움이 몇 주 이상 계속되고 크림을 발라도 나아지지 않으며 특히 발진 없이 특정 부위만 가렵다면 그냥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실생활 팁 하나 드릴게요. 이런 가려움이 있다면 먼저 가려운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고 보습제를 꾸준히 발라보세요. 그래도 나아지지 않고 혹시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땀이 많아지거나 살이 빠지는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가셔서 간단한 혈액 검사나 림프절 검사를 요청해 보세요. 혈액 검사 하나로도 많은 걸 알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신호는 등 위쪽, 그러니까 어깨뼈 사이쯤에서 느껴지는 가려움입니다. 이 부위는 손이 잘 닿지 않아 긁기도 어렵고 긁어도 시원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가려움을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매트리스가 오래돼서 그런가, 또는 옷이 까끌거려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이 가려움이 몇 주 넘게 계속되고 붉은 반점이나 발진 없이 깊은 곳에서 느껴진다면 간이나 담도와 관련된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간암이나 담도암 같은 질병은 초기엔 뚜렷한 증상이 없지만 가려움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고 해요. 왜 등 위쪽일까 싶으시죠? 간이나 담도에 문제가 생기면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몸 안에 쌓이게 됩니다. 이 담즙이 혈액을 타고 돌면서 피부 아래 신경을 자극하는데 등 위쪽은 신경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 가려움이 잘 느껴지는 거예요. 이 가려움은 보통 깊고 묵직한 느낌이에요. 피부 속에서 뭔가가 자꾸 찌르는 듯한 시원하게 긁히지 않는 느낌이죠. 특히 밤에 더 심해질 때가 많아요. 최순자 어르신의 이야기가 여기 딱 맞아요. 70대 초반이셨던 최 어르신은 등 가운데가 간지러워서 몇 달을 고생하셨어요. 침대가 문제인가 하고 매트리스를 바꾸고 세제도 바꿔보고 심지어 헐렁한 옷만 입어봤지만 가려움은 계속됐어요.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게 나왔고 추가 검사로 초기 간암을 발견하셨어요. 어르신은 나중에 그 가려움이 없었으면 병원을 갈 생각도 안 했을 거야 하시며 웃으셨어요. 이 가려움을 알아차리는 팁은 간단해요. 등 위쪽 가려움이 몇 주 이상 계속되고 크림이나 연고로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병원에 가셔서 간 기능 검사를 요청해 보세요. 간단한 혈액 검사나 초음파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기름진 음식을 조금 줄이는 것도 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겨드랑이 부위의 가려움입니다. 겨드랑이는 땀이 차기 쉬운 곳이라 가려움이 생겨도 땀띠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만약 발진이나 땀띠 없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가려움이 반복된다면 주의 깊게 보셔야 해요. 이 부위의 가려움은 특히 림프종이나 유방암과 연관될 수 있다고 해요. 겨드랑이는 림프절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 림프계에 문제가 생기면 가려움으로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김옥자 어르신은 68세에 왼쪽 겨드랑이가 간지러워서 고생하셨어요. 처음엔 여름이라 땀이 차서 그런가 하고 샤워를 자주 하고 통풍 좋은 옷을 입었지만 가려움은 계속됐어요. 이상한 건 오른쪽은 멀쩡한데 왼쪽만 자꾸 가려웠다는 거예요. 몇 주 지나 병원을 찾았고 의사가 겨드랑이 림프절을 검사한 끝에 초기 유방암을 발견하셨어요. 김 어르신은 겨드랑이 가려움이 이렇게 큰 병을 알려줄 줄 누가 알았겠어 하시며 감사해 하셨어요. 이 경우 실생활 팁은 겨드랑이 가려움이 몇 주 이상 계속되고 특히 한쪽만 가렵거나 덩어리가 만져진다면 병원에 가셔서 초음파나 유방검사를 받아보시는 거예요. 평소에 겨드랑이를 깨끗이 유지하고 꽉 끼는 옷을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사타구니 부위의 가려움입니다. 이 부위는 민감한 곳이라 가려움이 생겨도 위생 문제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데 몇 주 이상 계속되고 발진이나 염증 없이 깊은 가려움이 느껴진다면 생식기암이나 림프종의 신호일 수 있어요. 사타구니도 림프절이 많은 곳이라 문제가 생기면 가려움으로 나타날 때가 있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신호는 두피 가려움입니다. 두피는 샴푸나 건조함 때문에 가려운 경우가 많지만 발진 없이 특정 부위만 계속 가렵고 연고를 발라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피부암이나 림프종의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두피에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이유 없이 피곤함이 동반된다면 피부과나 종합검사를 받아보세요. 이 5가지 가려움 신호를 기억하시면서 실생활에서 꼭 챙겨야 할 점은 간단해요. 가려움이 몇 주 이상 계속되고 크림이나 연고로도 나아지지 않으며 특히 발진 없이 특정 부위만 가렵다면 병원에 가셔서 간단한 검사를 받아보세요. 혈액검사, 초음파, 림프절 검사 같은 것들이 큰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며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살이 빠지는 증상이 있다면 더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우리 몸은 늘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그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귀 기울인다면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신호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병원 방문 시 어떤 점을 챙겨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몸이 보내는 5가지 가려움 신호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 나눴습니다. 종아리, 등 위쪽, 겨드랑이, 사타구니, 그리고 두피에서 느껴지는 가려움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림프종이나 간암, 유방암 같은 심각한 질병의 첫 단서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셨죠. 이정호 어르신, 최순자 어르신, 김옥자 어르신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작은 가려움이 얼마나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는지 느끼셨을 거예요. 6, 70대가 되면 우리 몸은 젊을 때와 다르게 미묘한 방식으로 말을 걸어오니까 이런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조언을 드릴게요. 먼저, 가려움이란 게 늘 심각한 병의 신호는 아니에요. 하지만 몇 주 이상 계속되고 크림이나 연고를 발라도 나아지지 않으며 특히 발진이나 벌레 물린 자국 없이 특정 부위만 가렵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병원에 가셔서 간단한 혈액검사나 초음파, 림프절 검사를 요청해 보는 게 좋아요. 이런 검사들은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평소에 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도 기억해 두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건 기본이죠. 기름진 음식을 조금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챙겨 먹는 것도 면역력과 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땀이 많아지거나 살이 빠지는 증상이 있다면 이건 몸이 좀 더 신경 써줘하고 보내는 신호일 수 있으니 꼭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가려움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가 다른 증상까지 점검받아 건강을 챙기셨답니다. 이런 작은 행동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가짐이에요. 가려움 같은 신호를 발견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늘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고 그 신호를 잘 듣고 적절히 대처하면 건강을 지킬 기회가 됩니다. 병원을 찾는 게 귀찮거나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조기에 알아차리는 게 치료의 첫걸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이 오디오북을 들으시면서 혹시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떠올리셨다면 오늘이라도 잠깐 시간을 내서 그 부위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보세요. 작은 용기가 큰 건강을 지킬 수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어땠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오디오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게요. 다음 편에서도 함께 만나요.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